저는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되도록 환자의 병을 바라볼 때 고정관념은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나 치료기가 나오면 아주 관심있게 리뷰하면서 진짜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본 후에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한때는 환자의 치료를 한계를 느껴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질병을 바라보는 연습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 채널 측에서도 정통의학적으로 미진하다는 이유로 영상 심의에서 항상 걸려 모든 영상에 광고도 붙여지질 않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점점 더 헷갈리는 주제를 다루기도 하는데 오늘은 재핑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재핑에 관해서는 이전에 구독자분의 요구가 있어 차일피 일무르다가 오늘에서야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핑은 일전에 얘기했던 라이프 기기를 발명한 로얄 레이먼 라이프 박사에게 영향을 받아 개발한 이론으로 약한 특정한 미세 전기 파장을 이용해 기생충을 비롯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까지 박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효과만 좋다면 정말 금상첨화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한 학문을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문을 채택하기 전에 아주 꼼꼼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공부하는 도중에 이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방법을 발견한 홀다 레게르 클라크의 행적과 그녀가 생각하는 질병의 원인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홀다 레게르 클라크는 캐나다의 내추로패시의 저자이자 대체의학 실무자였습니다. 클라크는 모든 인간 질병이 기생충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암과 HIV, 에이스를 포함한 모든 질병은 그녀가 판매한 전기장치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이물질과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식이요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허브 또는 전기수단을 사용하여 신체에서 이러한 유기체를 제거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모든 암 및 기타의 질병에 대한 원인에 대해선 변형동물인 파시올롭시스 버스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인충인 플러크가 장이나 자궁, 간에 단단히 붙어 암이나 자궁내막증 또는 흉선의 병을 일으켜 에이즈를 유발하고 HIV, 당뇨병, 자궁내막증, 호스킨스병, 알츠하이머병, 루푸스를 일으키며 범용 알레르기 증후군은 플러크의 좋은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충은 그녀가 환자를 치료하던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에 서식하는 기생충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인도, 중국, 베트남 및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서식하는 기생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클라크에 따르면 십이지장충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간질과 발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클라크가 인디아나에서 살면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1993년 한 환자에 의해 인디아나 법무장관에게 고소당한 후 인디아나주에서 도망쳤고 그 6년 후 재판을 받기 위해 인디아나로 다시 돌아와서 면허 없이 약을 처방했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그녀는 미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멕시코의 티와나로 주의주에 그곳에서 클리닉을 열고 환자를 위해 식당과 임대주택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월 멕시코 당국은 클라크의 센츄리 뉴트리션 클리닉을 검사한 후 클리닉이 면허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아 셋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멕시코 당국은 진료소의 재개방을 허용했지만 대체의학 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클리닉에는 16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클라크는 컨설턴트로도 멕시코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저명한 자연요법 의사인 조세 피조르노는 클라크의 주장을 평가하고 그녀의 책은 기존에 진단된 암 환자와 암 진단이
싱크로미터의 사용에 기초한 환자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진단한 암 환자는 클라크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동기 측정기를 사용하여 진단한 환자는 치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피조르노는 클라크의 치료가 효과가 없고 클라크의 공고에 따른 치료가 실질적인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충격적인 것은 클라크는 2009년 9월 3일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캘리포니아 출라비스타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기계의 성능이 진짜였다면 그녀는 암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음모나 거짓말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의 행실과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제퍼라는 기계를 써보진 않았지만 그녀를 공부하고 나선 조금 신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판단은 저희 편견에서 올 수 있으므로 거짓의 판별은 저희 몫이 아니라 실전에서 효과가 있냐 없냐가 결정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계는 미세한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으므로 저도 기회가 있으면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이 사기인지 진실인지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